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PRP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팔꿈치 아파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또 검색해 보실 수도 있는 좀 각광받는 치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팔꿈치 바깥 안쪽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강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이고요. 어깨와 팔꿈치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면서 동시에 스포츠 선수들의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스포츠 전문의입니다. 제 이력은 대부분 이제 스포츠 관련된 이력이긴 하지만 어깨와 팔꿈치를 전공으로 하는 또 퇴행성 환자들을 역시 같이 보고 있는 현재 CM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자,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는요, 많은 분들이 와서 뼈가 아파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 팔꿈치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바깥,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가 바깥, 여기가 안쪽인데요. 여기 톡 튀어나온 데 보이시죠? 안쪽. 여기도 만져보면 톡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가 뼈는 뼈죠. 그래서 뼈가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거의 뼈가 아니라 그 뼈 위에 힘줄이 덮여 있거든요. 그 힘줄의 병입니다. 관절이 아닌 힘줄의 병. 그래서 팔꿈치 관절이 아니라 팔꿈치 안쪽 바깥쪽에 붙는 힘줄의 병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는 바깥쪽. 바깥쪽은 뭔가 하면 역시 손바닥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가 안쪽이 이쪽이 안쪽이고요. 이쪽이 바깥쪽이거든요. 바깥쪽이 테니스 엘보, 안쪽을 골프 엘보로 합니다. 바깥쪽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테니스 엘보,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바깥쪽이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가 바깥쪽, 여기 톡 튀어나온 데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의 1%에서 3%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평균 40에서 60세 정도 나오고요. 이건 남녀가 비슷한 유병률로 나옵니다. 많이 쓰는 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에서 많이 나오고요. 왼손잡이면 좀 왼손잡이에서 많이 나오는 병입니다. 근데 이게 정체가 뭐냐? 이 정체를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팔꿈치를 쓰면서 오는 병이 아니라요. 손목을 쓰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자, 테니스 엘보는요. 바깥쪽이라고 했죠. 손목을 이렇게 올리는 근육이 여기 시작해서 여기 붙거든요. 여기 시작해서 여기 붙어요. 이 붙는데 손목을 올리는 근육이 팔꿈치 붙는 요 부위에 힘줄이 찢어진 것을 테니스 엘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빨간색 지지직 된 거 보이시죠? 이 손목을 올리는 근육이 이렇게 가서 팔꿈치에 붙는데 그 붙는 부위가 찢어진 것이 바로 테니스 엘보입니다. 한국말로는 외상과염, 상완골 외상과염 좀 어렵죠? 다 한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외상과염.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외라는 거는요 바깥쪽 외고요. 내는 안쪽 내, 그러니까 내외 하잖아요. 외 상과라는 말은 참 이상한데 상과 이렇게 튀어나온 이렇게 위쪽에 튀어나온 걸 상과라고 해요. 여기서 뼈 튀어나온 바깥쪽에 튀어나온 쪽에 있는 염증이다. 이게 외상과염이란 뜻입니다.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임상적으로 진단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진하는 건 아직은 MRI가 골든 스탠다드,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현재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 엘보는 반대로 안쪽이 아픈 건데요. 이거는 손목을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손목을 이렇게 굽히는 근육이 여기 시작해서 여기 붙거든요, 안쪽에. 그래서 안쪽에 붙는 쪽에 힘줄이 찢어진 것.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골프 엘보도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안쪽이고 손목을 이렇게 굽히는 근육의 힘줄이 붙는 곳의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름을 한번 봐보세요. 내상과염, 외상과염. 염이라는 거의 의미는 염증을 이야기합니다. 염증. 그런데 염증이라면요. 염증 세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염증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 몸에 뭐 관절에 가장 흔한 게 관절 내 또는 외에 어떤 염증이죠. 저는 어깨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어깨는 염증이 굉장히 흔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관절이 아프면 사실은 염증 때문인 게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염증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염증 세포가 있습니다. 염증을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손을 빡 때리잖아요. 그럼 여기 뻘겋게 되겠죠.
뻘겋게 된 게 그런 게 이제 염증입니다. 염증 세포가 바로 모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상과염이라고까지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염증 세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의사로서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과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국책과제를 받아서 따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많은 환자들의 힘줄 세포를 따로, 특히 제가 수술하는 환자들에서 세포들을 따로 얻어서 다 연구를 따로 해봤더니 너무 이상하게도 염증 세포가 단 하나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염증 세포가 없는데 염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염증이 있으려면 염증 세포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수술할 당시에만 우연히 염증 세포가 없었을지도 있죠. 우리가 뭐 100%라고 의학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많은 수술 환자에서 다 염증 세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고민할 즈음에 논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이 내상과염, 외상과염은 사실은 염증이 아니다. 저와 의견을 같이 하는 논문들이 전 세계에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확신을 갖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됐죠. 뭐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저는 외상과염, 내상과염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건증, 건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건이 약해진 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텐디노시스. 옛날에는 영어로도요, 텐디나이티스라고 했어요. 물론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아이티스가 염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상과염, 외상과염이 한국 의사들이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미국의 용어 자체가 염증인 줄 알았어요. 미국 의사들도. 그래서 아이티스라고, 텐디나이티스라고 불렀는데,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이거를 텐디노시스, 그걸 건증이거든요. 건이 퇴행성으로 그냥 변화된 거다. 늙고 힘줄이 현미경적으로 파열된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재미없는 얘기를 제가 왜 길게 하느냐?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연구했던 그 제 현미경 자료인데, 왼쪽은 이제 정상 힘줄입니다. 굉장히 뭔지 모르셔도 돼요. 이걸 이해하려면 의사들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 이 정확히 이해할 게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아주 가지런하게 이제 예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테니스 엘보 힘줄 봤더니 뭔가 이상하죠. 막 회오리 치는 것 같고 막 삐뚤삐뚤하잖아요. 뭔가 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콜라겐이 아주 예쁘게, 이게 콜라겐들이거든요. 콜라겐이 예쁘게 이렇게 쫙쫙 늘어서 있는데, 이 콜라겐들이 중간에 막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 끊어졌다 막 하면 막 꾸불꾸불하게 되는 게, 그게 테니스 엘보입니다. 염증이 아니라 그 콜라겐들이 막 중간에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한 게, 현미경적으로 보면 파열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테니스 엘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골프 엘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아직도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교과서는 물론 10년 이상 이전의 지식들이니까 10년이 넘어야, 그러니까 논문들이 나오고 다 인정되고 한 10에서 20년 지나야 교과서가 바뀝니다. 아직도 정형외과 교과서에서 보면 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의 치료에 스테로이드 치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염증인 줄 알았으니까. 염증은 스테로이드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테로이드는 뭐 일시적인 치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염증이 있으면 스테로이드로 없애는 게 제대로 된 치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염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먹는 소염 진통제 있죠.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진통제는 뭐 역할을 할 수 있죠. 효과를 떨어뜨리니까. 하지만 염증을 없애는 약은 여기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염증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진통 역할을 하는 건, 진통제는 뭐 당연히 나쁘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진통은 떨어뜨려야죠. 그래서 이건 제가 발표한 논문은 아니지만 2002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에서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면 처음에 일시적으로 좀 좋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무 치료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것만도 못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제 논문이 이제 채택이 돼서 발표했던 장면인데, 저는 그때 염증 세포가 없고 재생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제 제 최종 임상 연구의 결과였어요. 그 재생 치료라는 건 뭔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콜라겐들이 현미경적으로 제가 끊어지고 파열이 됐다 그랬잖아요. 현미경적으로 끊어진 거니까 재생을 해서 어떻게든 붙이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거죠. 원인이니까 그게.
근데 그 여러 재생 치료 뭐 다 설명은 안 드릴 텐데 그 여러 재생 치료 중에 가장 상급 최고의 결과를 끌어낸 게 PRP였습니다. 그래서 PRP 주사가 가장 상위 성적이 났었다라는 걸 때 발표했던 학회였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여러 이제 재생 치료들을 비교했을 때 뭐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높을수록 아픈 거고 낮을수록 안 아픈 건데 아팠던 환자가 시간 지나면서 제일 많이 떨어진 요거 이게 이 그래프 4개 중에 이 그래프가 제일 많이 떨어지죠. 이 그룹 D 이게 그룹 D인데요. 이게 이제 PRP 치료를 했던 겁니다. 제 논문에 들어갔던 그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이제 3개월, 6개월, 18개월, 이제 24개월까지 나중에 다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다른 재생 치료보다 좀 우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PRP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플레이틀렛, P가 플레이틀렛, 혈소판이고요. 리치는 부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풍부한, 많은. 플레이틀렛, 리치, 플라즈마. 플라즈마는 이제 피의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 몸에서 혈관에서 피를 뽑아서요. 스텝 1처럼. 그다음 스텝 2에서 이제 특수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막 원심 분리를 막 돌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재생 인자만 다시 뽑아내는 건데 좀 잘 모르시겠죠? 설명을 당연히 드릴 거예요. 혈소판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습니다. 혈소판, PRP의 P, 플레이틀렛이 바로 혈소판인데 혈소판은 뭔가 하면 피가 나는 거를 응고시키는 인자예요. 우리가 피가 나면 혼자 먹잖아요. 계속 피 나면 죽죠, 사람이. 그걸 먹게 하는 게 이제 혈소판인데 생각해 보시면 피가 났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뭔가 우리 몸에 상처가 났고 뭔가가 조직이 손상됐다는 뜻이죠. 안 그럼 피 안 나잖아요. 그러면 피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조직을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재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혈소판은요. 그 피나는 곳에 가서 피도 먹게 하지만 동시에 그 주변에 손상된 조직을 재생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혈소판 안에 뭔가 재생시키는 인자들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정말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혈소판을 분석을 해봤더니 혈소판 안에 이런 과립, 어떤 뭔가 동그란 뭔가가 들어있는데 혈소판이 피를 응고시키려고 딱 가면 그때 이 과립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막 톡톡톡 튀어나옵니다. 저게 도대체 뭘까? 해서 저 과립을 다시 또 분석을 해봤더니 그 안에 어마어마한 재생인자들이 농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소판은 단순히 피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과립을 분비함으로써 주변의 조직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굉장한 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과학자들이 상상을 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저 혈소판을 모아서 저 안에 있는 재생인자를 우리가 어딘가에 놓으면 우리가 다친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바로 PRP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게 재생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데나 넣는다고 SF 영화처럼 막 재생되고 그러진 않고요. 현재 이제 팔꿈치는 확실히 재생력이 강한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은 좀 임상 연구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현재 이제 팔꿈치에만 완전히 그 확립이 돼서 통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뽑아내면 이렇게 재생 인자만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팔꿈치 아까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에 넣어주면 되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2011년에 이 PRP 논문을 이제 국내에 소개도 했고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정형외과 분야에서는 제가 딴 분야는 모르니까 최소한 이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논문도 제가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거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제 논문입니다. 제가 이제 교신 저자라는 건 뭔가 하면 이 논문의 총 책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논문의 교신 저자가 저였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2019년에 드디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그 다음에 심사평가원에서 그 PRP 치료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과된 이제 근거를 이제 밝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 같은 데가 생각보다 되게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서요. 뭐를 하면 그 근거를 다 오픈을 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 팔꿈치의 PRP 치료를 인정하게 된 근거를 쭉 올렸는데 보면 1번에 올라 있는 게 바로 제가 쓴 그 논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제 논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왜 PRP가 좋고 어떻게 치료해야 좋아지는지에 대한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국내에서 그 PRP 치료가 허용이 됩니다. 근데 좀 함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2011년에 발표한 이후에 다음에 또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이게 되게 뭐 이상한 게 많죠. 이게 이제 PRP를 만드는 수많은 도구들, 키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드는 이제 회사들이 다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PRP 우리 기계가 제일 잘 만드는 기계라고 말하는 수많은 그 기계들을 다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의외로 재생인자가 다 이제 좋게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파란색이 뭔가 하면 플레이트렛 컨센트레이션, 뭔가 하면 혈소판을 얼마큼 농축시킬 수 있는가를 보면 1번 기계는 정상 피의 4배, 2번 기계는 정상 피의 2배, 3번은 거의 6.5배, 엄청나게 농축이 되죠. 4번 기계는 4배, 5번 기계는 2배, 6번 기계는 4배. 근데 2번 기계 같은 건 2배밖에 농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 하나만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PRP를 어떻게 농축하냐에 따라 또 효과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PRP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잘 농축을 해서 잘 치료를 하면 또 굉장히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제 임상 논문에서도 보면 확실히 PRP의 경우 테니스 엘보는 통상적으로 한 3번 정도 치료하면 거의 완치에 우리가 완치라는 표현 함부로 안 쓰는데요. 완치에 근접한 이제 효과가 나오고 골프 엘보는 한 4번 정도 이제 치료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사 간격은 6주에서 2달 정도였고요. 그런데 테니스 엘보 중에 아무리 PRP 맞고 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테니스 엘보가 아니라 아주 비슷한데 증상이 유사한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추벽 증후군이라고 따로 얘기하는 플라이카 신드롬이라고 따로 부르는 병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관절경 제간 수술인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골 밑에 뭔가 하얀색 이렇게 뭔가 막 있죠. 이게 조직이 팔꿈치 안 속으로 쏙 들어와서 이게 팔이 움직일 때 걸리면서 아프게 만드는 병이 따로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감별을 못해서 그렇지 이거는 PRP로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다른 병이었기 때문에 이건 수술을 통해서 없애야 되는 병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유사하지만 진단 자체가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될 때는 뭐 혼자서 헤매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문의 찾아서 잘 진단하고 치료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치료법이 한 가지는 아니고요. 가끔은 추벽 증후군처럼 수술해야 되는 전혀 다른 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생 치료가 현재는 가장 인정받는 치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도 잘 시청해 주시고 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주제가 있으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